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의 소설이죠.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이 참 독특해요. 요한네스라는 한 남자의 삶 전체를 그의 탄생, 그러니까 아침이죠. 그리고 그의 죽음, 저녁, 이 단 두 개의 아주 강렬한 순간으로 응축해서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소설은 크게 1부하고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1부, 그러니까 요한네스라는 한 생명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바로 그 아침의 순간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그럼 2부, 그의 삶의 저녁은 다음에 다루시는 거군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좀 더 깊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에는 소설 본문도 있지만 또 작품 이해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옴기니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옴기니의 말도요. 네, 특히 욘포세 작가 특유의 그 문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일부를 통해서 윤포세가 생명의 탄생이라는 그 경이로우면서도 숨막히게 긴장되는 순간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의 아버지죠, 올라이. 그 올라이의 시선을 통해서 삶과 죽음, 또 신앙에 대한 그의 복잡한 내면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쉼표 없이 막 이어지는 문장이라던가 반복되는 리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포세 특유의 스타일. 바로 그 욘포세만의 독특한 문체가 이야기에 어떤 특별한 울림을 더하는지 그걸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이 특별한 탄생의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기는 정말 긴박하게 시작됩니다. 그 늙은 산파 안나가 더운 물 좀 더 달라고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아버지 올라이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오죠. 맞아요. 그 부엌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올라이의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해요. 산파 안나가 거기 서성대지 좀 말라고 핀잔을 줄 정도니까요. 그렇죠. 방에서는 아내 마르타가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고 그 희미하게 들려오는 억눌린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올라의 마음은 막 타들어가는 거죠. 정말이지. 삶과 죽음이 한 공간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듯한 그런 압도적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네, 이 장면의 긴장감이라는 게 단순히 출산이라는 그 물리적인 고통, 거기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올라이의 그 내면 풍경, 이게 그 긴장감을 더 증폭시키거든요. 아, 올라이의 내면이요? 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 마르타에 대한 걱정, 그건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서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실존적인 고민들, 이게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아내 걱정을 넘어선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죠. 그 실존적 고민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본문에서 슬쩍 비치는 걸 보면 올라이 자기 어머니가 겪었던 그 끔찍한 출산 경험에 대한 기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느낌. 아, 네. 그런 암시가 있죠. 그때 어머니가 그 끔찍한 날 당했던 일을 마르타가 당하지만 않는다면, 아니, 그런 일은 생각조차 견디기 힘든 걸 이렇게 막 되뇌잖아요. 아내와 아이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그 경험이 그의 삶 전체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죠. 그렇죠.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 요한네스를 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에서는 또 뭔가 다른 결연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원래의 생각은 보면 현재의 불안과 과거의 기억,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를 계속 오갑니다. 딸 마그다를 형 집에 잠시 맡겨둔 일이라던가 또 마그다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사실은 더 이상 아이가 없을 거라고 거의 체념하고 있었던 그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죠. 아, 그랬었군요. 네. 홀맨섬에 직접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과정 같은 것도 회상하고요. 이런 개인적인 삶의 궤적들이 그의 어떤 근본적인 고민들과 막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지금 문 밖에서는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말 그대로 생사가 오가는 그런 긴박한 순간인데 올레이의 머릿속은 혼자서 막 우주적인 질문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신은 왜 전능하지 않는가? 사판도 세상을 지배하는가? 뭐 이런? 네.
이 극단적인 상황이 오히려 그의 어떤 해묵은 신앙적인 질문들을 표면으로 확 끌어올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극한의 상황이라는 게 종종 인간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세우잖아요. 올레에게 신은 뭐랄까?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는, 그래서 세상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존재는 하는데 개입을 안 하는. 그렇죠. 그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신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자애롭고 전능한 신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자애로운 신 못지않게 사탄 역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페이지 19에 나오죠. 네. 이건 어쩌면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이나 예측 불가능한 고통 앞에서 그가 나름대로 찾아낸 설명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무신론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거군요. 신은 존재하지만 세상은 그 신의 뜻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신과 악의 힘겨루기 속에서 혹은 그냥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그의 시각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절박하게 느껴져요. 이 출산의 순간이랑 맞물리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바로 그 순간에요. 마침내 안에서 마르타의 더 큰 비명소리하고 산파 안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온포스의 특유의 그 문체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와, 정말 압도적이죠? 그 부분은. 마침표는 거의 사라지고 쉼표로면 쭉 이어지는 길고 긴 문장들. 그리고 아에 아수아싸, 윙윙 이런 페이지 21에서 23까지 나오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의 반복. 이걸 읽고 있으면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뭐랄까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옴기니의 말에서도 언급됐던 윤포스의 음악적 산문의 특징입니다. 그냥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언어 자체의 리듬과 반복, 그리고 그 사이에 숨막히는 듯한 호흡을 통해서 탄생 직전의 혼돈, 어머니의 몸 안에서 세상 밖으로 밀려나오는 아기의 그 원초적이고 혼란스러운 감각적 경험을 독자가 직접 체험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아, 그렇군요. 마치 아기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불금과 어둠, 강렬한 압박감, 정체 모른 소리들, 그리고 갑자기 훅 닥쳐오는 차가운 공기랑 분리의 감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활자 자체에 그냥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장들은 뭐랄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느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글쓰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올라이가 삶을 무에서 무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과도 좀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태어나는 순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혼돈이고 분리인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출산 묘사를 넘어서서 존재가 세상에 내던져지는 그 순간의 실존적인 무게와 혼란을 언어 형식 그 자체로 구현하려는 작가의 아주 치열한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의식 이전의 감각처럼 혹은 심장 박동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된 거죠. 그 숨막히는 혼돈의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납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을 요하네스죠. 아, 정말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에요. 네, 그렇죠. 온라인은 안도하고 산파 안나는 감사는 진입게 해야지요. 이 말을 남기고 떠날 채비를 하고요. 하지만 그 안도감 속에서도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아요. 올라이가 침대에 지쳐 누워있는 아내 마르타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나죠. 아, 그렇죠. 마르타는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올라이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깊이를 가진 눈빛을 하고 있어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올라이가 생각하잖아요. 그 두 눈은 그가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다. 여자들은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분명하게 말해주지도 않은 어떤 것을 말로는 드러낼 수 없는 것이므로 페이지 26에 나오죠. 네. 이건 단순히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에 내놓는 그 경험을 한 존재하고 그저 밖에서 지켜본 존재 사이의 어떤 근원적인 간극 같은 걸까요? 당신은 이 장면에서 뭘 느끼셨어요? 흥미로운 해석이신데요. 저 역시 그 구절에서 단순한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는 걸 느꼈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경험, 특히 생명을 낳는 그 경험을 통과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뭐랄까 언어 이전의 지혜 혹은 체념,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아, 언어 이전의 지혜마, 체념. 네. 올라이가 느끼는 것은 아내에 대한 거리감이라기보다는 아마 자신이 결코 가닿을 수 없는 어떤 깊은 경험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 혹은 소외감 이런 것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갓 태어난 요한네스의 울음소리에 대한 묘사도 좀 평범하지 않아요. 그냥 아기의 울음이 아니라 아이는 아이의 목소리는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더 이상 그 무엇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표현되잖아요. 페이지 28, 29쯤에요. 네, 그렇죠. 이건 마치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의 첫 외침 같기도 하고 어떤 근원적인 고독과 분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약간 서늘하기까지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울음소리는 세상과의 첫 만남인 동시에 완벽한 분리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죠. 마르타의 그 참백한 입술이나 깊이 잠긴 목소리 역시 안도감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출산이라는 그 거대한 사건의 여진 혹은 삶의 무게 같은 것을 느끼게 하고요. 네. 기쁨과 안도 속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그늘 같은 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 그리고 저녁의 일부는 요하네스라는 한 생명의 아침을 탄생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다층적으로 그려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 올라이의 깊은 실존적 고뇌와 신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순간 부부 사이에 흐르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의 결까지 아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윤 포스의 그 독특한 문체죠. 반복과 리듬, 쉼표 없는 긴 호흡의 문장들이 마치 주문처럼 혹은 음악처럼 독자를 이야기에 깊이 몰입시키고요. 등장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게 만들어요.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경험은 참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윤포스의 아침 그리고 저녁 일부를 통해서 한 생명의 시적, 그 경이로움과 동시에 엄습하는 불안, 그리고 한 개인의 깊은 내면 성찰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특히 아버지 올라이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는 삶의 무게와 신앙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작가 특유의 문체가 주는 그 깊은 울림에 주목했죠. 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요하네스의 이야기는 그의 삶의 저녁, 그러니까 노년과 죽음의 순간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강렬한 아침의 경험이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인 저녁과 과연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이루게 될지 생각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아, 정말 기대되네요. 분명 흥미로운 대조와 성찰의 지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1부 마지막 부분에서 올라이가 아내 마르타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모르는 어떤 것,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다고요. 네, 페이지 26이었죠. 어쩌면 탄생이나 죽음처럼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극단적인 경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언어나 이성으로는 온전히 가닿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언어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비대칭성, 또 삶의 근원적인 신비,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답은 각자의 경험과 성찰 속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도 그런 성찰을 잦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논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